안녕하십니까. 라이츠 소울TV 최성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그 사회에서 나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순수하게 60살 환갑 나이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한국 나이로 60이었고 지금 만 60입니다. 이제 직장에서 나와서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이제 부지런히 또 학원을 다녔습니다. 요양보호사 학원을 다녔고 또 학원에서 6개월 동안 어찌됐든 접수하고 공부하고 실습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자격증 따오고 그리고 요양원에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큰 기쁨이었고 그러나 그 순간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립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요양원이라는 곳이 어떤지를 전혀 몰랐고 또 요양보호사라는 신분이 또 그렇다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저는 사회초년생으로서 또 제가 조금은 60 이후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여행도 가고 좀 여유를 갖는다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른 길을 걸었나 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요양보호원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엄청난 룰이 있더라고요. 룰도 있고 또 강하게 형성된 그 조직의 나름대로의 그 어떤 기준도 있는 것 같죠. 그렇고 그래서 그런 그 기준점에서 저는 이제 좌절이 좀 됐는데요. 상식적인 건 아니죠. 제가 생각한 저의 세상의 어떤 기준과 또 그쪽 기준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쫓겨난 그 상황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이 60에 겪고 나의 현실인데 그 본질은 제가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참 쫓겨나왔는데 그 쫓겨나면서 그 산골짜기였거든요. 그 요양원이. 그냥 걸어왔는데요. 걸어오면서 느낌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사실 60살에서 주어지는 그 일들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로서 그래서 그쪽은 보니까 뭐 70살도 취직하고 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한번 제가 잘렸기 때문에 그 잘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쪽이 상처를 입을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뭐 정당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조직이라는 걸 운영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은 좀 여미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멋지게 잘리고 이제 너무 큰 좌절이었고 그렇게 해서 저는 걸어오면서 느꼈습니다. 아프더라고요.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한 3시간을 걸었어요. 그 산속이니까 걸어 나오니까 그것도 걸어서 그냥 걷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일단 자기가 어디에 들어가면 그 들어간 목적을 달성하고 싶지 중간에 잘리는 건 원치 않거든요. 그것도 뭐 많이도 않고 수습기간도 한 달도 아닌 채 잘려 나왔는데요. 저는 그 요양보호사 잘 되길 바랍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 저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반반이겠죠. 누가 정이고 누가 비정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굉장히 어떤 급하더라고요. 그리고 겁났어요. 잘리고 나니까 너무 허전하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공포감을 느꼈거든요. 사회생활 적응이 실패라는 공포감이죠. 뭔가 다시 도전해야 되고 내가 잘할 수 있거나 내가 재밌거나 혹은 내가 그런 기술을 통해서 내가 잘 못하더라도 좀 나를 배려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양보호 쫓겨난 것은
실수한 거에 대해서 혹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그 상황에 저에 주어진 거에 대해서 반응을 했더니 그게 민감했나 보죠. 바로 자르더라고요. 어찌됐든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좀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은 어차피 요즘은 60살 돼도 몸이 매우 좋잖아요. 그래서 60에서 70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영화관 가서 자격증 따고 하는 것도 이제 한번 10년 동안 한번 해볼까라고 했는데 이제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학원이 있더라고요. 조족 방수하고 타일하고 그러니까 저는 뭘 모르니까 조족도 방수도 하고 타일도 했더니 이제 먼저 그 조족 방수를 하고 타일 나중에 배우기로 해서 이제 학원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국비 지원해 주더라고요. 점심값도 주고 뭐 학원비인지는 모르지만 32만 원인가 주더라고요. 그런 거 했고 저는 이제 어제 너무 이제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참 회사에 잘린다는 것은 너무 큰 충격이더라고. 어마어마한 충격을 경험을 했고 그래서 하루 종일 운동도 안 하고 이제 했다가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새벽 5시 반, 6시에 헬스클럽 가서 한 3시간 동안 운동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공포감이죠. 불안감이죠. 내가 늙어가는데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뭘 하는 거에 있어 사람들과 충돌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내가 또 다른 어떤 기술을 배워서 갔을 때 또 그럴까라는 매우 자신감이 이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고혈압 환자고 근데 모두 어쨌든 현직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약을 먹고 있고 근데 이제 이제 요양보호사학원에서 이제 같이 공부한 이제 동기들 저를 많이 도와주고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요양보호사에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많이 저를 도와줬던 분들인데 그들과 이렇게 소모임이 많은데 매달 2만 원씩을 내는데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돈을 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위축이 됐어요. 엄청 위축감 느꼈거든요. 단돈 2만 원도 벌지 못한 내가 어떻게 2만 원 회비를 낼까. 그래서 저랑 이제 와이프한테 좀 회비 좀 내줘라. 이렇게 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별 염색을 안 했는데 또 염색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현직이란 그런 자존감으로 내가 머리 하얗든 어떻든 그걸 감수했지만 이제 이렇게 60이 되고 현직에 물러나서 세상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깨져자고 다닌 것은 정말 비참하게 이제 내가 누구야라고 말하면 아무도 누가 들어준 사람도 없고 결국 외모가 중요해졌다는 걸 또 알게 됐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외모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지금 실력이 있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있고 그런데 그럼 당신 누구야 하면 난 누구 어떤 직장에 다닌다고 하지만 이제 그곳에서 나와 있는 사람 당신 누구야 모르겠는데요. 제가 내가 누구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염색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참 60세 살고 있는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직장을 잡으려 하는 게 마치 제가 이제 우리가 30대 때 직장을 잡잖아요. 그때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앞으로의 70, 80 이런 상황이 과연 혹시 90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쓸지 언제 나를 데려가실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뭔가를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절실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쨌든 그 내용이 어쨌든 해보려고 한 거죠. 그 사회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요양원도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참 어렵더라고요. 요양원이라는 곳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몸이 축축축 막 쓰러져요. 막 툭툭툭 쓰러질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힘들 때는 가끔 동료라는 게 있어서 이게 뭐 좀 하소연도 하고 그런데 다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 60이 넘고, 그리고 그 사람 베테랑인데, 내가 그 그런 상황에서 힘들다고 못하겠다. 약점이니까. 너 이 새끼 돈 벌러 왔는데 뭐 힘들어, 자식아.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죽으려면 제가 그런 근육도 쓰지 않았지만 했는데, 결국 터졌죠. 결국 터진 사건이, 일반 사회에서는 그게 이제 갑질, 이렇게 하죠. 근데, 요양보호사 사회에서는 그게 통상되는 것 같습니다. 화도 났고, 이제, 신규 직원인데 구정날 DDD, 데이데이를 3일 쫙 세놨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너무 났어요. 근데 느끼긴 했어요. 요양보호사라는 곳이 참, 그야말로 여기서 어떤 권리를 찾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구나. 내가 가장 들어와서 이제 신규 직원인데, 디디들 해놓은 거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냥 카톡에 날렸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저를 불러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르더라고요. 그게, 너는 요양보호사야.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각자 할 수 있고, 그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그쪽에, 불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갈등을 했었거든요. 내가 이 조직에서 끝까지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 행복할까? 그런 문제가 있었죠. 저는 그 요양원에게 저를 채용해준 게 감사히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양원도 그 나름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고육직책으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견디지 못한 문제지 그 고요양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쉬워서 들어간 직장이고 견뎌줘야 되는 거죠, 조직에서. 근데 그들은 나를 자를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요양원 문제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 방송을 보고 또 이제 60이 돼서 직업으로 요양을 선택하실 분도 있을 것이니까요. 그곳에는 60살, 70살 먹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먹고 살기 힘들면 요양보호사 따서 요양원 하는 것이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제 60이 돼서 사회 진출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 벌어먹고 사는 문제죠. 거기에는 그 이상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정의, 올바른 것, 기준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약간의 불합리점이 있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치명적이지 않으면 가는 거죠. 저는 지금 제가 잘렸긴 했지만, 그 요양원도 요양원 클래스에서 좋은 분위기 요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등당해서 저를 욕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잘린다는 그 사람의 심정은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사실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새로운 길이죠. 일단은 건설 노동자로서, 건설 기술자로서 이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조금은 그 속에도, 좀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좋은 사람이 있을 걸 기대해요. 왜냐면, 그런 기술로 먹고 산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추운데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하면서 살면서, 어떤 위기를 넘어가면서 뭔가 내면에 상당히 강한 근육이 형성됐겠죠. 사회생활, 살아가는 문제에 대한 근육. 그럼 저는 그런 사람이 저를 좀 끄집을 가서 저를 데리고 뭔가 기술도 가르쳐주고 인간적으로 서로 이렇게 유대관계를 갖고 따뜻한 관계를 맺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치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요양원 간 것도 그 속에서 좀 좋은 사람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좋은 사람 좀 만나고 정말 이제 많은 여성분이 있으니까 그 기대치가 무너졌죠. 이제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가 좀 따뜻하게 저를 대해줄 줄 알았더니 아주 냉정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결국은 지금 이제 제가 60에 있는 현실은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헬스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조금 이제 몸이 이제 좀 제자리 가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퇴직을 해서 뭐 학원도 다니고 하면서 했더니 막 당뇨하고 막 당뇨 수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막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밥맛도 있다 없다 그래서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있으면 운동하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운동을 하고 계속해서 운동을 함으로써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나이가 더 이제 60이 됐지만 조금 항상성이라고 그러죠. 일정하게 몸이 유지되더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60이 된다는 것은 늙어가는 공포감도 있고요.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그 어떤 내가 어떻게 살다 어떻게 되지 뭐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저 안에 자리 잡더라고요. 한 짧은 동안 직장생활을 했지만 계속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몰두하니까 그런 어떠한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그런 것은 느끼지 않았지만 이제 잘리면서 이제 더더욱 이제 내 능력이 혹은 어떤 그 관점에서 내가 혹시나 너무 이렇게 그 과거의 나로서 혹은 그런 것도 다 잊지 못하고 이제 그 직장이라고 갔는데 거기서 부딪히지 않았다면 그런 문제에도 상당히 후유증이 컸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자존감은 있었는데 요양보호사는 자존감을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요양보호사는 상당히 이제 그렇더라고요. 이제 요양보호사끼리도 그런 것 같고 요양보호사를 운영하는 사장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뭐 간호사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하급직 그러니까 소위 3D 업종에 해당되는 것 없다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이게 3D인지는 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3D면, 3D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몰랐죠. 그리고 3D에 있는 사람은 사장이 눌러도 되고, 아쉬우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팀장이란 그 마피아가 막 욕으로 팍팍 하고 소리 뻑뻑 지르도 되고, 신기하게 3D 업종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팀장이,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겠지만, 매우 잘났고, 내가 다 알죠. 왜냐하면 자기는 먼저 일을 막 십몇 년 했으니까. 그리고 신참이나 또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막 하면서, 전체적으로 믿질 않는 느낌 받았습니다. 신뢰를 안 해주더라고요. 가르치려면 제대로 가르치고, 그 시스템이 있어. 근데 그런 것도 없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일 어떻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일하면, 그렇죠. 아무튼 그런 걸 저는 아주 모순적인 건 느꼈지만 그렇다고 그 안에 누가 뭔가 시스템적으로 뭐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그 사회는 그렇게 흘러가겠죠. 저는 그런 경험을 했고 저는 고혈압 약 타고 좀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그냥 그 회사에 의사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약터를 가면 그렇게 해줬는데, 지금 가면 청진기도 되고, 뭐, 또 되고 하고, 또 다른 약도 치료도 하라고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좀 운동을 통해서 좀 몸을 건강 유지하는 것이 제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60으로 산다는 것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제 조금은 60으로 사는 어떤 방법,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에 요양원 들어가서 그게 맞아떨어지고 운이 맞고 또 인연이 돼서 좋은 사람이 있어서 일은 힘들더라도 재밌게 갔으면 이제 그대로 쭉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조족 방수 배우면서 이제 그 안에서 또 좋은 사람 만나고 그 좋은 사람과 인연이 돼서 그 일을 재밌게 할 수 있어서 그래 70에서 60, 70까지 할 수 있고 거기 80까지 할 수 있고 뭐 그러면 베스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학원에 이제 등록을 했는데요. 어쨌든 좀 저를 이제 뭐 우주든 신이든 하나님이든 있다고 하면 제 60 이후의 이 삶이 좋은 사람들과 그런 좀 교감을 나누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적방수 제가 기능사를 따고 취직했을 때 저의 오야부지라고 그러잖아요. 저의 그 선임 이제 고급 기술자가 정말 저를 그 조금 아버지처럼 또 형님처럼 어떻게 잘 됐고 하겠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참 60이 되면 아마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중요합니다. 골프 치고 있어 할 수 뭐하고 등산하고 막 운동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상만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저 힘든 입축된 현실이지만 혹시나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함께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극복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7개월, 8개월 하는데 500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공유하시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내면에 공감하시면 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